여러분, 비상금 빼고 한 5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0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딱 생겼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꽤 쏠쏠한 금액이죠? 네, 그렇죠. 그 돈을 어디에 쓰시겠어요? 뭐 안전한 우량주에 넣어두고 배당금 받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겠지만 혹시 단순한 수익을 넘어서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문샷 프로젝트에 투자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문샷이요? 네. 오늘은 단순히 돈 버는 걸 넘어서 인류의 아주 절박한 의료 난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면서 시장을 통째로 혁신하고 있는 하이테크 기업 이야기로 바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모틀리 풀의 헬스케어 애널리스트 프라스퍼 주니어 바키니의 분석을 바탕으로 오늘 심층 분석할 대상은 바로 트랜스메딕스 그룹입니다. 주식 기호는 TMDX죠. 네, 요즘 아주 뜨거운 기업이죠?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의료계의 고질적인 난제를 해결했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분석가들은 이 회사 주식이 엄청난 수익률을 낼 잠재력이 있다고 흥분하는 건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먼저 우리가 장기 이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환상하고 실제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차가운 현실 사이에 거대한 간극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간극이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아마 장기 이식하면 눈부신 조명 아래 첨단 수술실이나 로봇팔이 움직이는 기적 같은 순간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렇죠. 보통 의학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정작 기증자의 몸에서 적출된 소중한 장기를 환자에게까지 가져오는 운송 과정은 믿기 힘들 정도로 아날로그적입니다. 사실상 1960년대 이후로 기술 발전이 거의 멈춰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첨단 수술실에서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인데 운송이 아날로그적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드라마 보면 막 의사들이 헬기 타고 긴급하게 옥상으로 이동하고 그러잖아요. 아, 헬기나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는 빠르죠. 근데 문제는 그 헬기 안에 있는 장기 보관함입니다. 보관하며. 네. 업계에서는 이 기존 방식을 냉동 보관, 콜드 스토리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은 아주 그럴듯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주말에 캠핑 갈 때 맥주 시원하게 하려고 쓰는 그 플라스틱 아이스박스 있잖아요. 네네. 파란색 아이스박스요. 거기에 얼음 채워 넣고 장기를 보관하는 거랑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심장이나 폐인데 캠핑용 아이스박스 수준 통에 얼음물 채워서 넣는다고요? 진짜입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세포가 얼어붙거나 조직이 상할 것 같은데 너무 원시적인 방법 아닌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라고 해야겠네요. 이 원시적인 방식이 만들어내는 끔찍한 비효율성을 수치로 확인해 보면 정말 입이 똑 벌어집니다. 어느 정도길래요? 분석 자료를 보면 이 아이스박스 방식, 즉 냉동 보관으로 운송될 때 기증된 장기가 실제로 환자에게 이식되는 활용률이 나옵니다. 간의 경우는 61%입니다. 절반을 조금 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인간 생명 유지에 가장 치명적인 심장과 폐로 넘어가면 상황이 절망적으로 변합니다. 심장의 활용률은 고작 24%고 폐는 단 20%에 불과하거든요. 와, 24%랑 20%요? 네, 충격적이죠.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현실로 가져와서 상상해 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식할 장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대기자 명단에서 애타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숭고한 결정을 내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생명을 나누어 주었는데도 운송된 심장의 76%, 폐의 80%가 그 망할 아이스박스 안에서 손상돼서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진다는 뜻이잖아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비효율을 넘어서서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너무 거대한 비극이네요. 정확히 그 지점이 의료계가 수십 년간 알아온 딜레마였습니다. 세포가 얼음처럼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면 대사 활동은 느려지지만 동시에 혈액 공급이 끊긴 상태라서 허혈성 손상, 즉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시간이 갈수록 상하는 거군요. 네, 시간이 1분 1초 지날수록 이식 후에 장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습니다.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상자를 열었는데 장기 상태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잖아요. 환자가 이미 많이 쇠약해져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눈물을 머금고 폐기 결정을 내리는 거죠. 짧은 골든타임 안에서 기존의 차가운 보존 방식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트랜스메딕스 그룹이 이 끔찍한 비극을 끝장내기 위해 들고 나온 해결책 말이죠. 네, OCS 기기죠. 맞아요. 장기 보존 시스템이라는 기계인데요. 아이스박스를 대체한다는 이 기계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길래 이 오랜 난제를 해결했다는 건가요? 기존 방식은 장기를 차갑게 얼려서 죽은 듯이 보류해 두는 거였다면 트랜스메딕스의 OCS는 그 패러다임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뒤집었죠? 이 기계는 단순한 보관함이 아니라 인체의 생리적 환경을 상자 안에서 완벽하게 모방하는 미니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미니 생명 유지 장치요? 네, 장기를 기계 안에 넣으면 체온하고 똑같이 따뜻하게 데워진 혈액이 펌프를 통해 계속 공급됩니다. 동시에 산소랑 필수 영양분도 끊임없이 주입되고요. 인체의 환경을 모방한다고요? 그럼 상자 안에서 장기가 살아 움직인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기계 안에서 폐는 실제로 부풀어 오르면서 숨을 쉬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박동하고 간은 담즙을 생성하면서 제 기능을 유지합니다. 와, 진짜요? 네, 장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래 주인의 몸에서 떨어져 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착각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의 따뜻한 몸속에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경이로운 생명공학의 결정체입니다. 플라스틱 상자 안에서 심장이 피를 뿜으며 뛰고 있고 폐가 호흡을 하고 있다니 무슨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눈으로 보면 정말 비현실적이죠. 하지만 투자자나 의료계가 움직이려면 결국 결과가 숫자로 증명되어야 하잖아요. 아까 얼음물 방식의 활용률이 간 61%, 심장 24%, 폐 20%라고 하셨는데 OCS를 썼을 때는 이게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 대비를 보시면 왜 애널리스트가 이 기업에 주목하는지 단번에 이해되실 겁니다. 트랜스메딕스의 OCS를 사용했을 때 장기 활용률은 간 98%, 심장 97%, 폐 96%로 수직 상승합니다. 세상에. 20%대에 머물던 수치가 90% 후반으로 뛰었다고요? 네, 거의 100%에 육박하죠. 이건 단순히 개선된 수준이 아니라 기증된 장기가 버려지는 일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한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의학적 기적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병원 입장에서는 과거 10개의 폐를 받아서 2명만 살릴 수 있었다면 이제는 9명을 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트랜스메딕스의 영리한 수익 모델, 이른바 면도기와 면도날 모델이 빛을 발합니다. 병원들은 수십만 달러를 주고 기계 본체, 즉 면도기를 구입합니다. 본체도 비싸겠네요. 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죠. 수술을 할 때마다 장기에 연결하는 튜브, 혈액 보존액, 영양분 팩 같은 일회용 세트를 매번 새로 사야 합니다. 이 일회용 세트가 면도날인 셈이죠. 아, 계속 돈을 내야 하는 구조군요. 장기 이식 건수가 늘어날수록 트랜스메딕스의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매출이 끊임없이 창출되는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 회사 주가가 그렇게 요동쳤던 거군요. 최근 주가가 10.46달러, 즉 7.78%나 급등해서 145.03달러를 기록했어요. 시장 반응이 아주 뜨겁죠. 쓸모없이 버려지던 80%의 심장과 폐를 살려내고 매수술마다 확실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더 나은 쥐덫을 만들었으니 시장이 열광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완벽한 솔루션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기계를 만들고 황금알을 낳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세웠는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전혀 다른 벽에 부딪혔다고요?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보면 비즈니스 세계의 잘구진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진리인가요? 기업이 하나의 치명적인 병목 현상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다음 단계의 거대한 인프라 한계가 민낯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아, 기계를 해결하니까 다른 문제가 생겼군요. 네, 트랜스메딕스는 기계적으로 완벽한 솔루션을 만들었지만 물류라는 거대하고 통제 불가능한 장벽에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물류? 장기를 안전하게 살아서 숨쉬게 보관할 수는 있게 됐는데 정작 그 장기를 제 시간에 환자가 있는 병원까지 싣고 갈 비행기가 문제였던 겁니다. 아, 기계는 훌륭한데 운송편을 못 구해서 공항에서 발이 묶이는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트랜스메딕스는 장기를 운송하려고 타사 항공기, 즉 민간항공 차터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보통 그렇게들 하죠.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항공업계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었죠. 조종사가 부족하고 비행기 스케줄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와,
장기 이식에서 지연은 치명적이잖아요. 일반적인 택배라면 배송 늦어져도 고객불만 접수하고 환불해주면 끝납니다. 하지만 장기 이식 물류에서는 비행기 지연이 곧 환자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네요. 아무리 OCS 기계가 훌륭해도 새벽 2시에 장기를 싣고 떠날 조종사를 못 구해서 환자를 잃는다면 기계의 혁신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듣기만 해도 피가 마르는 상황이네요. 기껏 기술을 완성해 놨더니 외부 물류 회사의 사정 때문에 비즈니스가 멈춰버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트랜스메딕스의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들이 타사 항공기에 의존하는 대신에 아예 자체적인 전용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나오거든요. 쉽게 말해 비행기 편대를 직접 사버렸다는 건데 과감한 결정이었죠. 잠깐만요. 첨단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거액을 들여서 항공사를 차렸다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위험한 결정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비행기를 사고 정비사를 고용하고 파일럿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그 엄청난 자본 지출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냉정한 분석가들이 왜 헬스케어 회사가 뜬금없이 항공 물류에 막대한 리스크를 떠안는 이런 짓에 환호하는 거죠? 말씀하신 그 회의적인 시각이 정확히 월스트리트의 일부 분석가들이 처음 보였던 반응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군요. 네, 왜 수익성 좋은 의료기기 회사가 진흙탕 같은 항공 물류 사업에 뛰어들어 마진을 깎아먹느냐는 비판이 있었죠. 아주 당연한 비판 같은데요. 하지만 분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단순한 돈 낭비가 아니라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해자를 구축한 천재적인 한 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자요? 예, 경쟁자가 침범 못하게 성벽 둘레에 파놓은 그 연못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행기 몇 대 산 게 어떻게 해자가 됩니까? 생각해 보시죠. 이제 병원이나 장기 이식센터 입장에서는 장기 적출부터 기계 보존, 비행기 운송, 수술실 도착까지 모든 과정을 트랜스메딕스라는 단일 회사에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원스톱 서비스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지연 리스크를 완전히 통제하게 된 것이죠. 만약 다른 경쟁사가 OCS 비슷한 기계를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가정을 해보죠. 그들은 여전히 민간 전세기를 구하느라 공항에서 전화기 붙들고 씨름해야 하지만 트랜스메딕스는 자체 비행기를 띄워 장기를 제때 가져다 줍니다. 병원 입장에서 누구랑 계약하겠습니까? 당연한 트랜스메딕스죠.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항공망을 구축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고정비용 압박을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단순 기기 제조사가 아닌 대체 불가능한 장기 이식 인프라 기업으로 격상시키는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소름 돋네요. 기계 파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물류 시스템 전체를 독점해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정도로 시장을 장악했다면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되는데요. 그렇다면 트랜스메딕스의 다음 단계, 과연 이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향후 10년 내에 주가가 폭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현재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심장, 간, 폐를 위한 새로운 차세대 버전의 OCS를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기계 성능을 더 올리겠다는 거군요. 예, 또한 향후에는 신장 같은 다른 핵심 장기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할 거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죠. 신장이면 수요가 엄청날 텐데요. 맞습니다. 지금 구축해놓은 거대한 자체 항공 물류망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늘려간다면 그들이 창출할 막대한 현금 흐름은 주가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게 모틀리풀의 핵심 논지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 리스크 없는 완벽한 투자는 없으니까요. 물론입니다. 특히 이렇게 극단적인 피벗을 감행한 기업이라면 더 예민하게 살펴봐야 할 텐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간과해서는 안 둘 위험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유망해 보이고 독보적인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맹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역시 의료기기 산업특유의 험난한 규제 절차입니다. FDA 승인 같은 거요? 네, 새로운 장기를 위한 OCS를 개발하거나 기존 기기를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미국 FDA 같은 규자기관의 엄격하고 기나긴 임상시험과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되거나 승인이 지연된다면 주가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바이오나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임상 지연 뉴스 하나만 떠도 시작이 패닉에 빠지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이 시장 진입 장벽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거대 의료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더 작고 효율적인 보전기기를 개발하려는 혁신의 압박도 계속되겠죠. 경쟁은 피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눈여겨봐야 할 가장 무겁고 현실적인 리스크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방금 강력한 무기라고 극찬했던 자체 항공기 편대 그 자체입니다. 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비행기를 소유하고 조종사를 고용해서 항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는 데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고정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행기 유지비가 만만치 않죠. 만약 어떤 이유로든 장기 이식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경쟁 심화로 점유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경납고에 세워둔 비행기 유지비와 인건비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구조군요. 이 무거운 항공 네트워크의 운영 효율성을 얼마나 수익성 있게 관리해내느냐가 트랜스메딕스의 향후 10년 생존과 성장을 결정지을 가장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트랜스메딕스 그룹이라는 한 기업을 통해 혁신이 어떻게 여러 산업의 경계를 허물며 진화하는지 목격했습니다. 정말 극적인 진화의 과정이었죠. 했고요. 20%에 불과했던 생존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이죠. 하지만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단 1분이라도 빨리 환자에게 전달하려고 스스로 비행기를 사들이고 하늘길을 개척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의료기기 회사를 넘어선 거죠. 맞습니다. 거대한 물류 인프라 네트워크로 진화한 이 여정이 왜 이들을 투자 가치 있는 문샷으로 평가하는지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는 기계를 이용해 기증된 장기를 보존하고 전용 비행기로 운송하는 놀라운 혁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조금 더 멀리 내다보시죠. 네. 만약 10년, 20년 뒤에 바이오 기술이 극한으로 발전해서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 바로 옆 실험실에서 맞춤형 인공장기를 직접 배양해내고 3D 프린터로 찍어내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어떨까요? 야, 그렇게 되면 장기를 운송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겠는데요. 그렇죠. 더 이상 멀리서 비행기로 장기를 나를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늘을 날고 있는 트랜스메딕스의 저 거대한 항공 물류 네트워크는 과연 어떤 새로운 목적을 찾아 또 한 번 진화하게 될까요?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만한 화두네요. 눈부시게 변화하는 첨단 의학과 인프라 미래 속에서 이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탐구는 여기서